안녕하세요. 윤중강입니다. 저는 지금 돈화문 국악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왜 돈화문 국악당일까요? 돈화문 국악당 건너편에는 창덕궁이 있고 창덕궁의 정문이 돈화문이죠. 돈화, 백성들을 두텁게 교화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돈화문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돈화문 국악당도 우리들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는 많은 우리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돈화문 국악당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돈화문 나들이입니다. 저 윤중관과 함께 그럼 돈화문 나들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일제 36년 동안 조선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장소, 가장 많이 모였던 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대한제국의 순종 황제께서 승하하셨을 때 조선의 백성들이 모두 바로 이 창덕궁 앞에 모였습니다. 창덕궁 앞에 세 길은 모두 하얀 옷을 입은 백성들로, 백이민족으로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흰 갓과 흰 두루마기, 흰 치마와 흰 저고리를 입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입니다. 기생은 원래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소복을 입고 단정하게 화려한 비녀를 버리고 목잠을 꽂고 나무 비녀를 꽂고 곡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곡소리에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따라서 울었다고 합니다. 곡을 했던 많은 기생들 중에는 그 이전에 궁중에서 일을 했던 무의들도 있었겠죠. 무의하면 생각나는 춤이 바로 춘행전이라는 춤이에요. 봄춘, 꾀꼬리행, 지적일정인데요. 봄날 꾀꼬리가 지적인다라는 그런 서정적인 춤이고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요, 무용, 궁중무용 이런 단어 없습니다. 정제로 표현을 했는데요. 높으신 분께 귀한 자리에서 자신의 제주를 바친다, 드린다, 이런 뜻으로 증정할 정자에 제주 제자를 씁니다. 저는 지금 옛 군위 영토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조선의 악을 들을 수 있었던, 조선의 고악을 들을 수 있었던 이왕지 악부가 있었던 터고요. 1950년 이후에 국립국악원도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차도 마시면서 우리 음악을 음미했던 곳이 일소당, 이런 이름으로 불렸었던 이왕지 아학부입니다. 이왕지 아학부 하면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는데요. 1964년에 한 외국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란 눈의 영국인이었는데요. 그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독특한 종교 음악과 민속 음악을 녹음했습니다. 바로 영국인 존 리비, 혹은 존 랩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1964년에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음악이 있구나. 그래서 40일 정도 머물렀다고 하죠. 여기서 여러 가지 음악을 일소당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그런 음악 자료는 1964년 그 나그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송국이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자료이고요. 1960년대 우리 음악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때 소박하면서도 또 때로는 화려했던 그런 음악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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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60년대, 70년대 꽃타령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바로 가야금 명창으로 박기 명창과 제자분들이 이 꽃타령을 불렀던 그런 모습이 지금 귀에 선연하고 눈에도 아련한데요. 바로 이곳은요, 예전 운당여관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운당, 운치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머물었던 그런 곳이라고 해서 운당여관인데요. 그 60년대, 70년대 이곳이 가장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운당여관의 안주인이 바로 박귀희 명창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야금 연구소도 있었지만은요, 안숙선 명창, 또 강정수 명창, 그 박귀희 선생님의 출중한 두 제자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저 안에서 가야금 병창을 불렀던 그런 소리들이 귀에 맴도는 것 같고요. 이곳 운당여관은 가야금 병창뿐만이 아니라 바둑으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그 바둑 대국이 있을 때 뭐 조은현 이런 국수 생각날 텐데요. 그런 분들이 바로 운당여관 안에서 바둑을 두었고요. 운당여관은 영화의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를 만들 때 이제 그 기획자가 모이고 대본을 어떻게 쓸 것이고 그 대본을 또 수정과 탈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운당여관에서 그분들이 장기 투숙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역사의 현장인 오지남 앞에 와 있습니다. 오지남 삼천각, 대원각 하면은 그 시절에 그 요정 정치 이런 것을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지남은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 문화에 기여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오지남입니다. 1969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갈까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요리집이 바로 오지남이었습니다. 오지남 하면은요, 7.4남북 공동성명 생각나실 겁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정말 깜짝 발표였죠. 그것이 발표되기 전 35일 전 5월 30일인가요? 여기서 북한의 제2수상인 박성철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인 이우락이 몰래 만났습니다. 바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는데요. 그때 이곳에서는 국악 연주가 날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대금하면은 최경만, 피리하면은 박범훈, 장구하면 장덕화가 유명했는데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분들은 바로 여기서 출근을 했습니다. 궁중 음식의 대가 황혜서 선생이 차린 음식이 쫙 놓여 있고요. 저쪽을 보니까 그때 군인이었던 가수 나훈아 씨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북한에서 온 박성철 선생을 비롯한 그런 북한 측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죠. 오지남 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국악을 연주했던 당시 최고의 연주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날마다 우리 국악을 연주했던 장소, 그곳으로 오지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잘 알고 계시죠? 요즘 서울에서 핫 플레이스입니다. 바로 익선동이라는 곳인데요. 익선동은 예전에 기와집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와집들은 호화주택이었죠. 경성 익선정 159번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저쪽인데요. 조선성악연구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조선성악연구회는 일제강점기 판소리나 민속악의 중심지였고요. 바로 이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 곳에 가서 공연을 했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국악인들 그 명창들 때로는 그때 건번의 기생들이 다 여 근처에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악의 메카인
조선성악 연구회도 있고요. 또 장소를 옮겼지만 피카디리 극장 뒤쪽에는 명월관이라는 요리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조선성악 연구회 하면은 여러 명창이 있는데요. 여성 명창 박녹주 명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름날 제자들과 함께 이런 문갑방에서 판소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실은 소리가 너무나 잘 들렸겠죠. 그래서 이웃에서 항의가 있었는데요. 어느 때는 선생은 제자들에게 다락에 가서 소음이불을 가져오라고 시켰답니다. 제자는 어리둥절했지만 뭔지 아시죠? 그래요. 그 솜이불, 솜으로 만든 요가 일종의 방음 장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소리는 해야 되겠고 제자는 가르쳐야 되는데 주위에서는 시끄럽다고 항의가 빗발치니까 그 여름인데도 솜이불을 덮고 들어가서 거기서 스승과 제자가 판소리를 함께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네 판소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익선동 하면은 여러분 핫플레이스, 다른 기아집들 뭐 여러 가지 많이 기억할 것이 있지만 바로 여기에 조선성악 연구회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 명창 박녹주가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던 그런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곳은 예전에 국악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댁도 있었고요. 여기저기에 국악 학원들도 많이 있어서 경기민요도 배우고 서도민요도 배우고 판소리도 배우고 가야금도 배우고 병창도 배우고 이렇게 다양한 것을 배웠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 국악노예는요, 네 가지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그 네 가지가 다 유명했어요. 첫째, 이곳은 음식이 맛있기로, 한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 이곳이고요. 지금도 많은 곳에 있는데요. 한복을 잘 짓기로 유명을 했고요. 또 한복하면은 또 연상되는 것이 있죠. 한복을 다림질하는 것, 그렇습니다. 세탁소입니다. 세탁소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 많았던 것은 그래요. 국악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193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곳은 정말 그 시절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국악을 배우러 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와야 됐는데요. 1980년대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요리집도 많이 없어졌고 많은 국악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문화가 점차적으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바뀐 그런 원인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걸어왔던 이 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발뿌리에 채이는 것이 인간문화재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 아픈 시절을 뒤로 하고요, 이곳은 다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을 합니다. 1994년이 국악의 해였습니다. 국악의 해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를 국악로로 만들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입니다. 1997년에 서울시와 중구가 여기를 국악의 거리로 만들자, 재정비를 하자,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가 사실 안타깝게도 그 흐름이 끊어졌는데요. 여기가 새롭게 빛을 보게 된 것은 2016년 9월 1일이었죠. 바로 도남원 국악당이 개관을 하면서 여기가 국악로로서 새롭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기 익선동에는 송만갑이요, 이쪽 봉익동에는 이동백이라. 네, 익선동에는 송만갑, 봉익동에는 이동백. 우리나라 명창이 많이 계셨지만 명창 중에 명창 두 분이 바로 길 하나를 두고 이쪽 저쪽에 사셨습니다. 송만갑 면작하면은 저는 시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바로 김영란 시인의 푹이라는 시입니다. 이 대목이 특히 기억이 납니다. 헛때리면 만갑이도
숨을 고쳐 쉴 수밖에. 여기서 만갑은 그렇습니다. 송만간 명창입니다.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천하제일 송만간 명창이라도 고수가 장단을 잘못 치면은 숨을 고쳐서 다르게 소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런 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대각사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인 용성 스님의 거주터, 바로 이곳은 조선 불교와 조선 독립과 연관돼서 매우 중요한 장소인데요. 이곳을 자주 찾아왔던 명창이 있습니다. 바로 춘미 박록주 명창이십니다. 박록주 명창은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이 대각사를 찾아와서 불공을 드렸다고 하지요. 네, 제가 지금 대각사를 뒤로 하고 한 유명 페인트 회사의 본사를 지나서 큰 길로 가고 있는데요. 예전 국악인들이 여기 많이 살았다고 하지요. 다방 문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많은 다방이 있었는데 국악인들이 많이 모였던 다방이 있습니다. 그 다방이 세동산 다방이라고 하는데요. 검은고의 명인 김무길 선생께서는 세동산 다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악인들의 집합 장소였지요. 원서동, 낙원동, 돈이동, 도남은 아래 와령동, 묘동까지 많은 국악인들이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세동산 다방에 모이게 되었고요. 여성국국 단원을 모집할 때도 세동산 다방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참 추억이 많은 다방입니다. 박기 선생이라든가 박주월 선생 학원이 이 근처에 있었고, 그리고 또 청구 고전 성악학원, 민요의 학원도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민요하는 사람, 판소리하는 사람, 기악하는 분들이 다 모였던 곳이 바로 세동산 다방인데요. 세동산 다방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동산 다방이 어디일까요? 바로 저기가 세동산 다방입니다. 지금 70대와 80대 국악인들은 모두 세동산 다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동산 다방은 그 시절 일종의 인력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70년대까지 계속된 이런 다방 문화 속에서 또 국악인들은 그 다방에서 서로 담소도 나누고요. 서로의 음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섭외도 다방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리에 다방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다방은 무슨 다방이요? 세동산 다방이었습니다. 네, 도남은 국악당에 있는 창덕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임금의 거둔길이었죠. 거둔길을 따라서 예전 국악의 발자취를 쭉 찾아봤습니다. 이황지 악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성악연구회도 만나봤습니다. 이런저런 국악인들의 터전이 있었고, 세동산 다방, 국악인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다방까지도 와봤는데, 이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렇습니다. 단성사입니다. 단성사는 예전에 그 포도청 아시죠? 좌포도청 터입니다. 죄인을 다스리던 그런 곳이고요. 이곳에서는 예전에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많이 했던 곳이고, 최시영 순교터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영화와 또 관련해서 예전 단성사에서 많은 국악 공연이 있었는데, 국악과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곳이 이곳입니다. 아리랑 아시죠? 자, 민족영화 1호 아리랑이 개봉된 곳도 여기입니다. 아리랑 하면은 나운규가 생각이 날 텐데요. 그 나운규는 함경도 회령 사람입니다. 두만강 그 주변에서 뗏목꾼들이 불렀던 그런 읍조리는 가락, 그 가락이 바로 아리랑 가락이고요. 그 가락을, 아리랑은 무성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때 그 변사가 아리랑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렸죠.
아리랑이라는 영화와 함께 또 진도 아리랑이 유명했던 영화 아시죠? 단성사 여기서 단성사에서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래요. 서편제가 개봉했던 곳도 이곳입니다. 저 윤중관과 함께한 도남은 나들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도남은 이 장소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920년대, 3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990년대까지 이곳은 국악과 관련돼서 성지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런 국악인들은 국악인들만의 삶이 아니었지요. 이곳에 살았던 많은 다른 사람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뻐했고 슬퍼했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국악이 다시 여러분들의 에너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남은 그 국악당에서 마련한 도남은 나들이는 쭉 계속되지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 윤중관과 함께한 도남은 나들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